이 영상에는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DID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 나오는 이 팀장입니다. 이 영상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더빙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이 채널을 만든 서기가 창작한 내용들이며 일부 이미지는 포토샵 작업을 통해 개선되었고 약간의 편집을 위해 베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미드저니에 있으며 채널의 주인인 서기가 미드저니 유료 회원이라서 이미지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클로바 더빙은 아직 무료 버전이라 워터마크가 있으며 이 역시 나중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모든 소설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이 채널의 주인에게 있으며 자료를 변형해서 다른 상업적으로 사용 시 법적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웹소설의 모든 내용은 서기가 먼저 만든 블로그에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서 있으며 이 영상은 그곳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지 이미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좀 더 재밌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본래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 파트 1은 24편으로 구성되었지만 유튜브에는 2편씩 묶어서 한 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날 밤 서기는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직도 이상하지만 이런 꿈 같은 지금 현실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모두 자신이 원하던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신한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설령 이게 모두 꿈일지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난 다시 예전 백수였던 삶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서운하고 힘들 것 같다. 이게 만약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끝나거나 다시 허무하게 없었던 사실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감과 약간의 복잡한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이 이상한 꿈 같은 현실이 서기에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준 것 같은 기회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래서 좀 더 이 세계에 적응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낮에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다. 서기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았지만 나름 내 생각을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왠지 모를 자신감도 좀 생겼다. 서기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 미정이 옷을 갈아입고 서기의 옆에 앉아서 말을 했다. 자기야, 오늘 회의도 참석하고 병원 가서 진찰도 받느라 좀 피곤했지?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 요리들 잔뜩 주문해서 시켜놨으니까 맛있게 먹고 샤워하고 나서 침실에 가서 잠 좀 푹 자. 내일 아침 되면 다시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아침에 계속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길래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고 일시적으로 정신적 착각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 미정은 낮에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 서기에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해서 서기의 기분을 다운시키지 않았나 신경 쓰였다. 이때까지 미정이 아는 서기의 모습은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웬만하면 미정이 말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그대로 따라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회사 초기 설립할 때부터 여러 프로그램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식들이 풍부하며 똑똑한 미정이가 서기 입장에서는 대단하고 우러러 보여서 어떤 말을 하든 다 믿어주고 따라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정 입장에서는 서기를 언제든지 자기 아래 두고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낮에 잠깐이지만 서기의 서운한 그 표정은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다. 아직까지 미정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서기는 절대 포기하거나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기분 전환을 좀 시켜주기로 했다. 서기는 평소 미정과 살면서 중국 음식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정이 그런 음식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나 삶의 포커스를 미정에게 맞추어서 미정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서기의 노예근성 때문에 사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정의 말에 복종했다. 그런 서기와 오랫동안 살아온 미정은 서기를 다루는 것이 한마디로 꿈이었다. 서기는 미정이 시켜준 중국 음식들을 맛있게 다 먹고 샤워를 간단히 한 뒤에 잠을 자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엔 미정이 미리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서기는 약간 설레이면서 흥분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감정도 느꼈다. 그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본 미정이 한마디 했다. 뭐해? 자기야. 얼른 누워 나도 오늘 좀 피곤해서 약간 눈 좀 붙였다가 이따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해. 아직 정리 못한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내일까지 마감해줘야 해서 늦게라도 가서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정말 같이 누워 자도 돼? 나 좀 설레는 기분도 들고 오랜만이라 약간 흥분도 되고 이상하네. 20년 동안 혼자 잠을 청했는데 이렇게 같이 누워 자는 게 좀 떨려서. 또 왜 그래? 아침에 착각 병이 또 도진 거야?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얼른 옆에 와서 자려면 자고 혼자 밖에 소파에서 자려면 나가자. 나 아침처럼 장난칠 기운 없어. 얼른 눈 좀 붙였다. 또 나가봐야 해서. 자기도 피곤하잖아. 잠 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서 착각하는 병이 사라질 거야. 어서 자. 미정의 무시하는 듯한 담담한 말에 서기는 좀 당황했지만 곧 수긍하고 미정의 옆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심장이 떨리듯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잠이 들어버렸다. 서기가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먼저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나가려는 것이었다. 서기는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그대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고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원래라면 잠에서 깨면 다시 꿈에서 벗어나 백수생활하던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그대로라서 좀 놀랐다. 그리고 잠에서 아직 들깨서 좀 비몽사몽인 기분이기도 했다. 일찍 일어났네? 회사 간다고 했지. 이 밤 늦은 시각에 혼자 보내기 좀 그런 거 같은데 내가 같이 갈까? 일단 지금 막 일어났더니 내가 좀 목이 마르네. 괜찮아. 자기는 그냥 더 자. 나 혼자 차 몰고 가도 돼. 회사 가면 야간 당직들도 몇 사람 있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걱정 말고 좀 더 자고 일어나. 아직도 피곤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미정은 얼른 옷을 챙겨 입고 회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서기는 그런 미정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 안쓰럽게 보였다. 간부인데도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야간에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미정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을 나오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얼른 차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살피는 사람이 없나 눈치를 봤다. 어디에요? 나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1시간 정도쯤에 회사에 도착할 것 같아요. 미정은 얼른 차에 타서 엑셀레이터를 좀 더 세게 밟고 속도를 높여 달렸다. 그러면서도 뒤에 혹시 미행하는 차가 없나 눈밀어나 백미러로 확인을 했다. 회사 근처에 도착해서도 주위를 살피고 얼른 출입구로 들어가서 사무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리고 개발실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문을 보안카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옵단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미정은 약간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금세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에 넣어 가져온 검은 정장을 갈아입었다. 어딨어요? 어디 있어요? 나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안에 있으면 대답해줘요. 미정은 보안카드로 개발실 문을 열고 들어가 전등도 켜지 않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 누군가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서 찾았다. 주위가 조용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무실 끝쪽에서 전등 빛이 보였다. 미정이 근처로 조용히 갔을 때 본부장이 어떤 서류들과 함께 컴퓨터를 보면서 미정에게 말했다. 왔어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USB에 넣었어요. 이거 하나면 이제 다 끝이에요. 전무님, 아니, 미정 씨도 이제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날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미정과 본부장은 회사의 대비 기밀인 프로젝트 기술을 빼내서 다른 경쟁업체 게임 회사에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정은 어차피 이 작은 중소업체인 게임 회사에 별로 미련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재 동거하는 서기와도 정이 식어서 자신의 눈을 맞고 좀 더 다루기 쉬운 본부장과 같은 남자와 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뜰 생각이었다. 미정과 본부장이 한참 동안 밀담을 나누면서 정보를 훔치고 있을 때 반대편 사무실 벽 쪽에서 누군가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낮에 서기를 안내해준 이 팀장이었다. 이 팀장은 반대편 홍보팀 사무실 쪽에서 다른 몇 명의 야근 직원들과 근무를 하다 전무인 미정이 개발실로 들어가는 것을 문득 보게 되어 전무를 쫓아가 보았다.
그리고 개발실 반대편 문 쪽 근처에 살짝 숨어서 본부장과 미정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고리를 너무 세게 잡고 있었는지 문고리가 철컥 하고 내려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었다. 이 소리를 반대편 개발자 사무실에서 있던 미정과 본부장이 듣게 되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야? 본부장님 한번 가보세요. 누가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알았어요. 일단 이 자료는 백업해놓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두면 될 겁니다. 본부장은 개발실 쪽에서 나와 반대편 벽쪽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엿듣고 있던 이 팀장은 벌써 황급히 도망을 쳤고 사무실 안쪽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본부장은 이리저리 수색을 하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사원 수첩을 발견했다. 이 팀장은 급하게 자리를 피하느라 자신의 사원 수첩이 미끄러져서 떨어진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이 팀장은 원래 근무하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급하게 가방의 서류들을 챙기고 나서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얼른 회사 밖을 나갔다. 본부장은 바닥에서 주워온 사원 수첩을 전무인 미정에게 보여줬다. 미정은 수첩을 받고 얼른 홍보팀 사무실 쪽에 가보았다. 그리고 사원 수첩에 걸린 명함을 확인하고 이 팀장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영상은 클로바더 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많이 부족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는 파트 1 24편과 아직 진행 중인 파트 2 12편이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들을 좀 더 각색하고 재밌게 꾸며서 각 회차에 2편씩 합쳐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작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